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 저희 방송을 위해서 매주 전남 나주에서 4시간이 걸려서 힘겹게 오시는 우리 김영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소장님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온 곳이 이제 서울일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만 계속 사셨고. 네.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도시를 떠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2년 살았습니다. 아, 근데 또 제주도는 약간 관광지의 느낌이 있어서. 아, 예, 거기는 휴양지의 기분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부러 지금, 갔으니까요. 예, 나주에서 지금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지금 한 일주일 됐습니다. 네. 한 열흘 됐습니다, 이사 간 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좋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가하지만 저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약간 북한하고 자연환경도 비슷하고 그런 느낌이 드나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가정마다 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제 아내도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사는 걸 아주 좋아해요. 공기 일단 너무 좋으니까. 네, 공기하고 물이 첫 번째 좋아요. 샤워해보면. 서울 물하고 너무 다르죠. 제가 삼성동에 살았어요. 네. 사람들은 다 부럽다고 하는데. 네. 실제 마음의 비밀이 많았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요? 삼성동에 가서 탄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천이라는 조그만 천이 있는데 거기 한번 내려가 보신 분은 제 이야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네. 굉장히 악취가 나죠.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일한 산책로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삼성동은 빌딩이 많이 들어와 있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 빌딩만 보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녁에 이제 가족들과 데이트도 하고 저희는 주로 가족끼리 운동을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탄천이 제일 가까운 동네예요. 한강으로 이어지고. 근데 제가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탔어요. 2년 동안 살면서. 저는 그게 안 맞는 거죠. 제주도에 살다 올라오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제주도는 자전거 타고 나가면 신나요. 그러면 지금 나주에서는 농사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 한반도 번영연구소를 계속 활동할 거고요. 네. 지금 저희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올라오고 지금 강연이나 기거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네. 그 활동을 주로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방에 있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한국을 하나의 섹터로 인식합니다. 하나의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대륙을 2번 돌았던 사람이고 미국 가서 살았고.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은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조금 멀어지면 이제 불편한데 이동 거리가 좀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좋은 점을 자꾸 발견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서 불편한 점은 4시간 와야 된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4시간 동안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4시간 동안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오늘도 한 명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국민TV 매니아로 만들었어요. 예. 하여간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네, 오늘도 긍정 마인드로 똘똘 뭉친 우리 김영덕 소장님과 함께 또 재미있는 북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오늘은 북한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보궐선거긴 했지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아주 것이죠. 그리고 선거가 저는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프라이드하게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선거가 없다면 남한 사이가
발전할 수가 없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그래서 이제 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고 북한의 선거나 제도나 관행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한의 선거와 비교해서 어떤 모습들인지 그런 것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손님과 함께 오셨죠. 네. 김영순 선생님이고 이분이 그 직업적으로 인민반장이라고 했습니다. 인민반장. 네. 그러니까 북한을 말하면 30세대에 한 명씩 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을 조금 했으니까 그 선거 때는 그 반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 북한에서는요? 그렇죠.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동하는 역할을 하죠. 조직하고. 네. 그런데 또 남한에도 보니까 여기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그 역할을 했더라고요. 남한도 보니까 반통장들이 그 순전히 정치의 신분권 역할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여당에. 소위 말해서 막걸리 고무신 선거 하던 시절에. 그렇죠. 예. 그 여당들의 도움을 주고. 그때 돈을 받는데. 유신 독재 체제 시대잖아요. 그럼요. 예. 박정희, 이승만, 변두한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던 거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반장들의 역할들은 권력의 최전선의 초병이었죠. 그런데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로 인민반장은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선거가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김영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지난주에 저희 김영순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그때 우리 김영순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시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북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오늘 함께 또 얘기를 해볼 텐데, 북한의 선거제도라고 해서 저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선거라는 게 있나? 북한도? 그냥 거의 거수기 역할 하는 거 아닌가? 만장일치. 그렇죠. 네. 100% 찬성 득표. 그거죠. 꿈의 100%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걸 무슨 선거라고 하나?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이 좋다 나쁘다를 오늘 방송하는 게 아니니까. 네.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제도적 안내나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양상들,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이런 것들을 나누자고 이 방송을 하는 거고, 이제 북한에서 선거는 어떻게 치르는지 그런 걸 좀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인민들이 실제로 뽑아서 누군가를 그 자리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찬성, 반대, 의사표시는 분명히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북한은 북한의 사법제도를 헌법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네. 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오, 북한의 헌법. 웬만하면 그럴듯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나, 생활에서 지켜지냐, 관행적으로 안 지켜지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8.15 광복 이후에 사실 다당제 민주구조로 출발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정말 정권이 바뀐다. 이게 보편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선거를 치르는 나라들의 관행이거든요. 이런 나라까지 가는데 우리 50년 걸렸습니다. 50년. 97년이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 교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죽거나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네. 여야 간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오래 걸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도 선거가 있긴 하나 사실 바뀌지 않는 거죠. 그게 왜 안 바뀌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고 싶어요. 네네. 북한에서는 이제 선거하기 전에 우선 한 달 전부터 이제 두 달 전부터 이제 매년 선거 광고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대의원들 이제 사진이 붙고 그 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런 거는 있는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인민반장들은 자기 주민, 자기 인민반의 반원들의 공민증을 한 달 전에 다 거둡니다. 선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 주민등록증이죠. 네. 그걸 한 달 전에 걷어서 이제 다 선거위원회 가져가서 다 대조를 하고 등록하고 선거위원회에서 보관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선거 당일 전날에 다 배포해 줍니다. 그때는 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돼요. 이동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금지시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대의원들 있잖아요. 대의원이고 지방장관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 선거에 이름을 올리고 하는데 이제 모입니다. 한 개 그런 큰 회의장에 모여서 이제 찬성, 지지, 반대 투표를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의 어떤 사람을 지금 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리가 하나면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 한 사람을 넣고 이제 지지, 반대 토론하는데 이제 고수는 합니다. 네. 저 토론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암흑의 대의원이 인민을 위하여 충복이 될 수 있게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은 찬성 반대 의견이 없죠? 그러면 예 합니다. 그러면 반대 안 하고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선거하거든요. 반대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상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회 문화가 그렇게 무르익기 전까지는 안 되죠. 우리도 50년 만에 바뀌었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한의 체육관 선거를 생각해 보세요. 체육관에서 너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나가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반대하면 그건 죽는 거죠. 오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오기 전날까지. 제가 반장을 한 7년 했거든요. 네. 8년. 그게 초소장이니까. 안전은 경찰의 이제 초소장이에요. 인민반장을 하려면 그래도 조금 뭔가 능력을 인정받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고, 하여간 그거는 이제 뭐,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소속이니까. 그렇게 하고, 평양은 인민반장이 60원을 줍니다. 돈을 60원에 배급을 줘요. 700g을 줘요. 근데 지방 함흥시, 청진시 이런 데는, 돈만 30원을 줘요. 약간의 용돈만 주는 거죠. 줘요. 근데 한국도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뭐 이전에는 돈을 줬습니다. 네. 반장들, 통장들한테. 우리도 한 20년 전만 해도 돈 줬어요. 그거 모르시죠? 네, 저는 돈 줬어요. 네. 요새는 안 주는 것 같던데. 어떻게 요새도 주나? 줬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합작자이기 때문에, 저력자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활동비 쪽으로 줬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평양에는 거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수준의 대우를 한 겁니다. 보통 700g에 일반 노동자가 700g에 100원 내외의 월급을 받았어요. 1980년 기준으로. 그런데 반장이 600g에 70원 줬다는 건 거의 직장 다니는 사람의 군조반. 60원에 700g.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은 30원만 돈만 줬어. 배급은 안 줬어. 만약에 북한도 이 사람들은 다 직장 나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직장 안 나가도 됩니다. 결혼하면 여자들은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300g에 돈이 없거든요. 배급만 300을 주고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건 60원에 600g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죠. 그러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인민반장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죠. 여자가 인민반장해요.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세대주 반장이 그 인민반에 속해 있으면,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성원들은, 북한 인민들은 삼중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직장 가면 직장, 그 다음에 당원이면 당, 조직. 직맹이면 직맹, 농민은 농민, 사로청이면 사로청, 소년단이면 소년단, 또 인민반. 그러니까 직장, 당, 행정 이렇게 통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당에 소속이 안 되니까 그 정치적으로 자기는 묶인 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정당 소속이 아닌 이상. 그거는 이제 북한은 모든 사람이 아까 사로청이나 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니까 조직적 통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아까 직장에 반드시 직장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북한은 무조건 직장 다니면.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통제받는 게 싫어서. 돈을 조금 받고 월급 100을 적게 받아도 놀고 싶어 하는 거죠. 옛날에 북한에 유행하던 말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자 도시로, 오르자 아파트로, 타먹자 300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700g의 식량과 주고 돈을 줬거든요. 네. 그런데 300g밖에 안 줘요. 이 집에 있으면. 네. 최소 생활할 수 있는 배급밖에 안 주는 거죠. 생존할 것도 안 돼. 300g이면. 그런데도 여자들이 노는 게 꿈이었어요. 일 안 하는 게. 그래서 가자 도시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가는 게 꿈이었으니까. 오르자 아파트로. 아파트가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아파트로 사는 사람은 그 부의 상징이었으니까.
오르조 아파트로 타목자 300 집에서 놀겠다 이거예요. 그게 한때 아주 북한에 열풍같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의 그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은 인기 많았겠네요. 끝내주는 사람들만이었죠. 예. 최고의 신랑감. 예. 예. 하여간 뭐 딴 데로 빠졌습니다. 지금은요, 평양에도 시집가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오장육기를 선호하고, 오장육기. 오장육기? 아니, 뭐, 오장이라는 게. 불러봐. 이불장, 옷장, 찬장,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장으로 된 거 5개. 육기. 육기라는 거는 뭐. 냉정기, 텔레비전 수상기, 냉정기, 녹음기, 선풍기, 그다음에, 에어컨은 아니고 아직은. 그다음에 무슨 재봉기,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전거,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진 남자? 아니,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 그다음에 평양에 거주하는 기술자. 옛날엔 군대, 군관들 무슨 당간부 이런 데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양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평양에 있는 아가씨들은 공장, 회사의 기사, 무슨 이런 어쨌든 기술자한테 가는 것이 지금은 희망사항이 됐습니다. 제가 나올 때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당간부가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 당간부들은 잘못하게 되면 지방으로 파견이 내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출 가는 경우 있죠. 전출 발령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아예 기술자들은 보통 한 군데서 계속 있으니까 기술자들 인기가 좋죠. 그런 구호가 있어요. 오장육기. 이제 이제 우스운 얘기고요. 네. 선거제도는 2가지가 있는데 크게 하나는 최고인민회 대의원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그러니까 지방의원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시도에는 의원이 따로 있고요. 최고인민회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 선거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봄, 가을. 선거 전에는 일단 선거 포스터가 붙여지고 선거 홍보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선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만에 한 번씩 선거는 이루어지나요? 봄, 가을인데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우리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이제 경쟁 후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재밌죠.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로 하는 거고 이게 경쟁하는 게 당연히 제도적으로 안 잡히면요. 사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보통의 강심장이 아닌 것은 불가능하죠. 다 80% 90%가 찬성하는데 그게 한 명 반대해? 그거는 그 한 명 색출합니까? 그건 그냥 근데 그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잡혀갔다는 얘기는 난 못 들었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상에 그거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 이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오면 처음에 와서 선거를 다 참가해요. 왜 참가하냐면 북한에서는 경쟁이 없었거든.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거기 때문에 하는 게 기분이 별로였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거든.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지. 북한 사람들 선거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탈북자들이. 근데요, 저 여기서 진짜 이 얘기는 꼭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왜 세월호 유가족 분들 굉장히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힘들게 이제 뭐 단식 투쟁하시고 많은 분들 연대 투쟁하시고 저희 촛불 집회도 많이 열리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 반대편에서 어버이 연합을 비롯한 많은 탈북자 단체에서도 와가지고 막 참여를 해요. 도대체 제가 그분들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마치 정말 저희를 보고 종북 세력이라고 빨갱이라고 욕을 하시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는 건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진짜 궁금해요.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준이 한국이 미국하고 기준을 미국이라든지 어떤 선진국의 기준을 대고 한국을 대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보다는 뭐 자유가 보장된 나라고 심지어는 거기는 공산당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리고 종교 전체 어떤 종교도 다 오케이해요. 모든 게 자유가 허용됐다. 폭력만 안 쓴다면. 근데 우리는 아직 폭력을 안 쓴다 그래도 아직 특정 정당은 못하게 돼 있고 특정 국가를 지지하면 문제가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안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하는 기준은 이상향을 지향하죠.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비교의 대상이 북한일 겁니다.
남한은 우월하고 북한은 열등한데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아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싫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분들이 정말로 균형 있게 남한 생활, 미국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경험하고 혹은 태생적으로 남한에서부터 성장했으면 그렇게 가질 않아요. 그럼 김영순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셨나요? 혹시 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지라는 식으로? 아니,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게 개인이 저지른 일이지 않아요. 말하자면 개인들의 머리로서 자기 자녀들을 보낸 거잖아요. 세월호에. 세월호에 가라고 누가 정부가 시켰어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세월호 참사는 참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구조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힘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았고 실제로 구조를 전혀 해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해양부가 책임져야지 정부가 그거를 해양부까지 가서 무슨 너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 부서가 있는데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저는 식구를 다 잃고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세월호를 2달씩 석 달씩 불코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우리는 김영순 선생님을 통해서 아까 저는 문화원서의 의견을 동의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고요. 또 그렇다 김영순 선생님 심리를 제가 이해를 안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반대쪽에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근데 누구가 더 바람직한 주장을 하느냐? 이거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죠. 네, 국민들이 네. 판단할 문제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직접적인 책임자를 되게 크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정치적 행위로서 정치를 담당하고 현재 집권당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정치적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저는 모든 책임이 조선노동당하고 북한의 지배계층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북한의 그 밑에 사람들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북한이 오늘에 이르는 데는 첫 번째로 북한의 노동당하고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핵심 지배계층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행복까마귀님께서 생각의 차이가 크구나. 그리고 우리 캣23님께서는 국정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한테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써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서로의 그게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어쨌든 참 대한민국이 좋아요. 행복의 뭉치, 행복의 덩어리인 대한민국. 전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을 행복의 덩어리. 정말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치안이 제일 잘 돼 있고 24시 먹거리가 있고 5천만이 다 소리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아무를 욕해도 붙들어 가지도 않고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아마 이제 진짜 북한을 기준으로 하게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김영순 선생님의 기준은 북한이라는 거. 자, 우리가 원래 또 선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해보죠. 왜 그러냐면 그 김영순 선생님 말씀이 아까 얘기했지만 문희정 아나운서가 같길 바라지 마세요. 왜냐? 문화자원서는 정책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 구조를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이해해야 돼요. 아마 이제 또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를 하면은 북한은 이렇게 찬성이냐 반대냐 하지 그런 거지. 그 선거 후보자는 당이 결정하죠. 그 중앙당에서 후보자를 내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그럼요. 그거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당에서 그 지방당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과정들은 보통 임명하죠. 우리로 말하면 구실이 없어요. 임명합니다. 근데 그거 놀라게 보지 마세요. 우리 유신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럼요.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정해주면 그 사람 국회의원이 됐었잖아요. 유정회 회원들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너 국회의원 시켜 그러면 그거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북한이 이상하게 보여요. 북한이 남한하고 자꾸 교류하면은 자기네 제도에 되게 웃기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거예요. 그렇죠. 주소가 정확하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게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남한하고 교류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보기 생각해서 그러면
단번에 북한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이고요.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평화적 교류를 통한 평화적 통일, 점진적 통일 이걸 자꾸 주장하는 게 평화적으로 교류해야 됩니다. 교류하다 보면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뭐 북한에 퍼준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핑계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래서 북한하고는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식이 바뀌면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면은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안에서 담배 피는 게 일상사였어요. 맞아요. 저 어릴 때 담배 심부름 했어요. 아버지가 아빠 담배 집에서 심부름. 재탄이 가져와면 담배 갖다 주고. 맞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담배 피면은 큰일 납니다. 예. 참고로 뭐 저도 흡연을 했었습니다만. 네. 제가 딸 앞에서 담배를 한 번도 못 피워봤어요. 못 피워본 게 아니고 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기준이 벌써 저기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네. 대학 때 친구들이 다 담배를 안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숨어서 피웠어요. 그 정도로 저는 남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말자. 피해주지 말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끊어버렸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숨어서 하는 게. 그래서 아예 관둬버렸죠. 북한은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70년 세뇌시켰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이런 타이틀 속에서 모든 것이 조직적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이 하면 우리도 당이 하면 우리도 만약 경우에 거기 탈선되면 그건 제거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주소는 북한이 뚜렷하고 또 70년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21세기 두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70년 동안 교육받고 교양된 국민에게 당연한 현주소입니다. 네.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니, 없어요. 그리고 선거를 우리가 좀 더 선거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 대원 입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들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후보되느냐. 뭐 여러 얘기가 이제 찍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은 그렇게 찍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중앙당이나 지방에서 보통 물론 이제 관계는 있습니다만 추천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사는 기관 기업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강도면 자강도 지역의 대의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각 기관 기업소에서 대의원 후보자가 될 사람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자기가 소속된 회사나 이런 데로부터 추천을 오는데 그게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올 거 아닙니까? 몇 명 중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심사하는 기관이 당에서 하고 보위부에서 하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의 후보를 몇 명을 줄인 다음에 그 중앙에다 올립니다. 그럼 중앙에서 그거를 누구를 하라고 비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전 그 검증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걸릴 거 있으면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아무나 그러니까 북한의 뭐 비록 우리의 유신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어쨌든 바람을 피웠다든지 뭐 말밥에 이랬다든지 경제사범으로 범죄를 한번 지었다든지 이런 사람은 후보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명예죠. 검증을 받았다. 그렇죠. 그 명예가 있죠. 왜냐하면 그건 지방의 보위부, 안전부에서 다 그 사람들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이나 기관기업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그 중에서 최종 몇 명을 추려서 그분들이 또 심사해서 떨어지고 올라와서 몇 명이 된 거 그 중에서 최종 중앙당에서 몇 명을 후보자로 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후보자를 선택하는 건 중앙당이고 중앙당하고 선이 있는 사람 중에 된다고 지금 보고 있죠. 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민심에 하여튼 위반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크게 일으켰다. 뭐 안 이런 되죠. 그거는 원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차원에서 만약에 그것만 본다면은 남한에서 저희 뭐 기본적으로 뭐 장관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또 장관 되신 분들 정말 뭐 소위 말해서 그 사회적 범죄 많이 안 저지르면 지금 장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나라가 관대한 나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특정 의원님입니다만 그분이 이번에 당대표 하시려고 그러다 서모 의원이 안 됐죠. 새누리당에. 그분은 뭐 사실 그 잣대
껍데기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그럼요. 아주 뇌물로 감옥 가서 거의 그럼요. 8억 수준의 그런 나온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나오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떠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선생님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서. 옛날에 그 부정부패는 몇백억을 자금을 모아가지고. 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당대표가 선거에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선거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 선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같으면 그게 못 나오겠죠, 아예. 아예. 네. 그런 정도의 말법에 올렸던 애들은 못 나오죠. 뭐, 직접적으로 김정일이나 김정은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 과거를 다 바꿔야 되겠죠. 아예 과거 자체를 바꾸겠군요. 세탁하겠죠. 아주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이게 바꾸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예. 검증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말밥이 있거나 말밥. 개인 거래에서 하자가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말밥이란 구설수죠. 구설수. 왜냐면 보통 뭐 사기 쳤다든지 이런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그런 거 옆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다 당생활 총화 하지 않아요. 2일 당생활 총화. 별로 잘못한 게 많지 않죠, 한마디로. 없어요. 부정할 게 없어요. 사회 구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IT 산업이 발전해서 개개인이 나의 눈높이도 맞춰서 한 사람이 팔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행복에 뭉치니까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복잡한 거예요. 가난은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북한 제도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선거도 다 지명해서 지정된 다 계획된 로니톡에서 그래서 다 되고 하니까 북한은 우리 간부가 누가 된지 이름 성명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인민은. 아니 우리 남한도 모릅니다. 몰라요. 남한도 모릅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회 대원이 선출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은 네. 지방에 마찬가지로 기관기업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방당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비준해야 후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벽보를 하고 각 기관기업소에서 선거 홍보라는 걸 합니다. 이번에 우리 최근의 주권기관 대표로서 이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하고 벽보에다 붙이고 학생들이 막 꽃다발 흘리면서 선거 참여합시다. 굉장하게 요란하게 떠듭니다. 선거를 참여해야 된다고 막 꽃다발 들고 나팔 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민반장들을 다 동원해서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죠. 왜 그러냐? 북한도 불안한 거예요. 설지는 다 사람들이 기계화돼 실제로 찬성하더라도 찬성하지만 만약에 10%가 안 났다.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거죠. 인민반장들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투표율이 전체 참여 100%가 늘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한 98%, 99%. 제가 한 가지 얘기 네. 드릴 거는요. 북한에서 전에는 없어진 사람을 다 어떡하나 찾아서 선거에 참여시켰어요. 근데 그러니까 97년도 90년도 중반부터는요. 선거하는 데는 봄, 가을에 하잖아요. 11월 달, 3월 달 이렇게 하는데 행방불명된 사람이 없어도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조금 발전했어요. 말하자면. 사회도 변하는 거죠. 예전에는 없어진 사람도 반드시 참여해야지. 왜냐하면 그게 어떤 다른 문제로 나타날까 겁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97년도 이후에 2000년까지 식량난이 겪었잖아요. 그때 엄청난 사람이 남한으로 갔고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북한도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봤자 못 찾는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은 빼놔버려요. 명단에서. 아예 명단에서. 그렇게 해서 있는 선거자 명부에서 빼는 거죠. 선거인 명단에서 빼버리면 그냥 그 사람이 참여를 안 해도 그거는 특별히 투표율에는 영향을 못 없어요. 미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체로 100% 찬성 투표고요. 근데 뭐 100%가 안 되는 지역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99.9999999%니까. 근데 그 왜 거의 0.00001%가 왜 있느냐? 네. 앰뷸런스에 실려갔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대리 투표를 못 하잖아. 네. 그렇지 않으니 그런 사람 아니면 다 투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한경북도 남도는 행불자가 많아졌거든요. 네. 97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2차, 3차로 진행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 없이 선거에 복잡하지 않게 인민반을 다구지 않고 그래서 행불은 없어진 걸로 제어해치고 선거를 했어요. 인원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그런 선거철이 다가오는 걸 귀찮아하시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래서 그날 하루 푹 쉬죠. 춤추고 아침부터 북소리 울리면서 선거장 마당에서 한복 입고 한복 입고 다 춤춰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거라는 게 무의미한 게 북한에서 무슨 걸 하겠어요. 선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귀찮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귀찮아해요. 그건 네. 확실히 우리 때도 저는 선거를 한 2번, 3번 정도 치르고 왔는데 2번 치렀군요. 근데 그 선거 때가 2번이 뭡니까? 더 했죠. 왜냐면 학생 때 선거하려면은 홍보하러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선거 참여합시다 이러면서 10주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그게 좀 귀찮았고 선거 참여는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저는 원래 선거 자체가 한심해 보였어요.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네. 위병대 근무 서면서 그걸 빠지려고 그러니까 교대해주면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찬성이냐 반대인데 네. 그 반대 의미가 없죠. 왜냐면 반대해봤자 내가 불이익이 있으니까. 반대한 사람을 찾아냅니까? 아니 반대면 자기 이름을 써서 이름에다 도장을 찍어서 넣는 거니까. 무기명 아니에요? 무기명이 아니에요. 비밀 아닙니까? 비밀 투표인데 기명이에요. 그냥 내요. 기명이. 근데 되게 알아요. 이름 쓰고 다 되게 알고요. 그 리스크를 왜 감당하려죠? 그 두려움을 감당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게 북한 사회가 공포 정치 때문에 사실 그런 걸 감히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았죠. 100% 찬성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모두 다 함께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이렇게 훈장 막 주렁주렁 달리신 분들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는 모습이 그 선거 날 북한 전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전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나와야 돼요, 무조건? 아니,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선거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어쨌든 마당은 채우잖아요. 네. 몇 명이 나와 춤을 춰도 추니까. 그렇게 하고 김일성 광장 같은데 평양 같은 네. 데는 거기에 또 반별로 그 자리 차지하는 게 용이스럽거든요. 여기 나가서 추는 것이. 평양은 근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만. 근데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종교를 행위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종교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말이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우습게 느껴진다고.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상여금이 나왔다. 이것도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것도 일방적이고 다 자기 합리화하는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진짜처럼 믿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신앙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선거는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만 계속 수백 번, 수만 번 들으면 그게 성스러운 거지. 아니야.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확 휩쓸려 버리는 거죠. 거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항상 어느 민주국가는 반대와 찬성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같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딥복스님께서요. 북한에도 야당이 존재하긴 하더군요.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선농당 당원들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북한이라는 게 정말이 그 조직적인 통제하에 살아서 북한에서 있을 때 북한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다면 다 스트레스 받아 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 살 때는 모르고 살았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좋은 걸 보니까 나쁜 것이 눈에 보여서 그렇죠. 지금 화난 거예요. 그렇죠, 김영순 그렇죠. 선생이 지금 솔직하고 정확히 말씀하신 거야.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자기도 몰랐어. 이게 좋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이러고. 정말 자기라는 존재를 잃고 평생을 살다가 여기 와서 존재감을 의식하고 주제 파악을 하고 또 모든 생활에서 자유라는 게 인간의 최고의 가치관이구나. 모든 면에서 자유가
할당된 나라, 누가 나를 통제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좋다 이거지. 네. 한 달 스케줄을 내가 알고, 내가 누구나도 다 내가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다 잘나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여기거든.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이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김영준 선생님은 이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런 자유국가에 맞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체계적인 그 FM형의 그 북한 사회주의형 인간이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리 잡힌 사람들은 여기가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 예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추정인데 네. 왜 그러냐면 그 스탈린의 양딸이 있었습니다. 네. 스베틀리나라고 양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썼고 그래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 러시아, 벨기에, 뭐 스위스 자꾸 방황을 했어요. 다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죽기 전에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왜 자꾸 러시아로 돌아왔냐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정착된 사회주의가 샘플이 러시아였거든요. 동구권에서든 북한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가. 근데 그 러시아의 전형적인 러시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술이니까 예외가 있고 좀 특이한 사람, 특이한 분이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전형적인 그 사회주의가 머릿속에 좀 자리 잡힌 탈북민들은 굉장히 좀 힘드시겠군요, 이 상황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스베틀리나가 고백한 게 있어요. 이제 선생님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셀프 스케줄링. 스스로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스트레스야. 왜냐?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아침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저녁에 퇴근하면 되고 딱딱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스케줄링해서 자기가 갈 곳을 만들고 자기가 밥벌이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베탈리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형 인간이었는데 미국 같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마치 저희가 고3 때까지는 그냥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 받다가 갑자기 대학을 갔더니 저희 보고 수강 신청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희도 처음에는 멘붕이 온 거죠.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떻게 시간표를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보고 결국 뭉쳐서 신청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 적응하는 시간이 있다 보면 그렇죠.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죠. 스베틀리나는 이미 40이 넘어서 갔고 그런데 그분은 적응을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도. 네. 근데 이분은 셀프 스케줄이 좋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회에 맞는 거예요. 원래 태어난 DNA가 원래 나만의 DNA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스탈린의 딸인데 결국 적응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요 매일 옷 갈아입는다고 비판도 받았어요. 예. 당회에서. 와 진짜 짜증 나셨겠다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판 받으실 때요. 네. 왜 옷을 갈아입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지라는 생각을 감각을 못했어요. 느끼진 않았지만은 70년도까지 우리 소대낫이 다 입었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옷 갈아입는 거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 그 비판에 대해서 흔쾌히 그렇구나 받아들이시고 매일 옷을 안 갈아입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버릇이 돼서 평생 습관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여기서 평가돼 전 몸에 아예 딱 맞아. 아무것도 지장이 없어. 그럼 그 당시에요. 그렇게 계속 비판 받으시면서도 그냥 나는 내 생활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사회 나왔잖아요. 비판을 엄청 받았겠죠. 비판 많이 받았죠. 그게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을 하니까. 자아 옷 비판. 갈아입는다고 비판 받았는데 옷을 저는 하루에 2번 집이 들어갔다면 2번 갈아입고 3번 갈아입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청 비판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자유민주주의란 바로 그렇거든. 근데 여기서도 좀 튀시긴 하겠네. 그러니까 그게 이분이 젊었을 때 왔으면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네. 저도 처음에 와서 여기가 잘 맞는다고 느꼈던 게 네. 처음에 정치적으로 스트레스는 좀 받았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위치하고 남한에서 가졌던 위치가 나는 불평등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던 애들은 대우가 좋았어요. 남한에 오니까. 자본주의 형태로. 근데 저는 거기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지배자에 위치해 있던 애들이 출발 선언부터 우리가 하고 또 다르게 주어지니까 기분이 네네. 나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공감하죠. 근데 네. 저는 그때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사회에서 불만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받는 정착금이 10배가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나는 같이 출발해서 차이가 나면 받아들이게 되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이야 제가 위에 있으니까 상당히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상처였어요.
아마 그 정착금도 사실은 얼마만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유를 주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쟁의 결과는 다르게 주어져도 그건 감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였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불만이 좀 약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후에 자가 적응돼서는 좋았던 게, 일단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대해서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해보니까, 이게 내가 경쟁력이 원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스스로 발견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비교의 대상이라는 건 대학을 같이 다녔던 남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비교가 하는 거죠. 근데 동문회 같은 데 나갔을 때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성공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죠. 근데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내가 이 사회에 맞는구나 이렇게 느꼈죠. 지금 정착금에도 차등이 있다는 걸 처음 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엄청나게 차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별로 없어요. 아니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비행기 몰고 오게 되면 매독이 한 번에 주어지는데요. 그거야 그렇죠. 그 보로금이라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내가 비행기를 몰고 싶어도 몰고 싶지 못할 수 있고, 그렇죠. 당간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여기서 출발은 다르게 같이 하고 결과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 자체가 이 정책지원금이 다르게 주어지니까 그렇죠. 그거 화내실만 하고 좀 열받을만 합니다. 충분히 저희 공감해요. 제가 예. 뚜껑 열렸었어요. 아유, 뚜껑 당연히 열리죠. 예. 지금 다 또 수리해서 닫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 당연하다고 전 생각하고요. 네. 저는 지금요 잠 못 드는 밤이 억수로 많아요. 왜 그런가? 물론 자유가 좋아. 다 좋아. 근데 경제 상황에서 내가 50대에 왔으면 한 50대 대한민국 생활이 너무 짧아서 능력을 다 못 쓰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니까 잠 오는 밤이 많고요. 또한 또 생각되는 건 50대에 왔으면 그래도 내가 젊어서 왔으면 노후 대책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면에서 더 얼마나 좋았으라. 70이 다 돼서 와가지고 이제 11년이 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 못 드는 밤도 억수로 많고 거든요. 그러니까 67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영수 선생님 지금 심정도 이해가 돼요. 78세. 충분히.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월남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KBS라는 그 특정 방송이 라디오를 대북 방송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딱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확 간 거죠. 그 단어가 확 와닿던가요? 자유하고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자유라는 건 뭐냐면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간 거죠. 19살 때 북한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정말 나는 선택을 잘했다고 실향민들이랑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에 먼저 온 선각자들에 대해서는 늘 참 선택을 잘했구나. 먼저 한 선택에 얼마나 결실이 좋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 저도 대학원에서 만난 그 탈북한 후배가 늘 그런 얘기예요. 정말 남한에 와서 내가 북한에서 속았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화가 나서 그 친구는 맨날 입버릇처럼 누나 제가요 김정일이 목을 따러 가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심정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좀 이해도 하고 우리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도 우리 국민 TV는 좀 민주주의 그렇죠. 방송이니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탈북자들도 성향이 다 달라요. 정치 성향도 다르고 그렇죠. 사회 인식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쪽도. 그러면 탈북하신 분들한테 투표권은요 언제 주어지시냐고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3개월 만에. 보통 한 3개월 만에 나오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하나원을 출소하면 주잖아요. 하나원 대성공사 조사 2달 받고 그다음에 석 달 하나원 생활 끝나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퇴소했을 때 고주지가 정착이 됐을 때부터 선거에 잘 들었죠. 저는 제일 처음에 선거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지방자치대가 실시돼서 제가 부천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시장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하고도 아직도 친합니다. 지금 한 분은
그 도지사가 하셨고 나중에 지금 뭐 당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분이 그때 처음으로 정치한다고 그래서 나오시라고 내 투표해드린다고 내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지금은 변절하신 그분. 아, 이제 김문수 경기지사. 김문수. 그분이 원래 노동운동 하던 분이라서. 원래는 그런 분이셨는데 변절하셨죠. 아, 뭐, 그 뭐, 정치, 서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때 처음 만났어요, 제가. 그때 부천에 나가서 이제 전 몇 달 만에 서울로 다시 왔죠.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저는 한 21년째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북한에서 그렇게 4년마다 이제 하면은 임기가 4년이란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왜 여기서도 뭐 재선, 3선 의원, 뭐 많이 하면 5선, 7선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는데, 네. 거기서도 좀 그런가요? 북한의 대의원은, 네. 바꾸질 않아요. 고정해요. 고정이에요? 평생 합니까? 평생 하죠. 그런데. 시당 책임비서 정부적인 소환에 의해서 평양에 간다든가 또 잘못하면 내리먹는다든가 직책을 내놓고 조금 등급이 낮아진다든가 또 혁명화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러니까 합니다. 원래 그 독재국가의 특성이 뭐냐면 처음에 인증을 받는 과정이 어렵지만 인증이 되면 장기 집권한다는 거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영남 지금 상임위원회 최근 북한을 대표하는 김영남이라는 친구는 지금 80이 훨씬 넘으네요. 아직도 하는데. 근데 아직도 하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김기남이랑. 뭐 이런 사람들 80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 하는 거 대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역 의원들도 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북한이 한 10% 정도는 최인지가 있어요. 매번 선거 때 보면. 근데 그거는 그것도 연줄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연줄 센 사람이 올라오기 위해서 한 10% 체인지가 됩니다. 근데 북한은 백이 더 세요, 한국보다. 원래 그 제도적으로 아무래도 제도가로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는 민주국가고 아무래도 민주국가가 발전하면,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 제도보다는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10% 정도가 내외가 통계상을 보면 바뀌는데. 대부분 노동자 출신들의 의원들은 많이 바뀝니다. 평균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최고위원회 대의원 올라간 중에 노동자들도 있어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인도 있고 다 골고루 하거든요. 근데 노동자 출신들은 대체로 다시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고위원회 대의원이라도 그거는 사실은 그냥 그 정치형이었던 거죠.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몇 명 이렇게 소위 표현해서 꽂아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결의권 가진 최고위원회 대의원이 있고 방청도 있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전국구가 있어요. 전국구. 그래서 하여간 결의권 가진 사람하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최고위원회 대의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는 투표권이 없고. 그렇죠. 참가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지역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투표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 10% 정도가 바뀝니다.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한 거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 출신이 많은 것 같고요. 연줄이 있는 중앙당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김기남이나 최태복이나 이런 애들은 평생 했잖아요, 대의원은.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평생 했고. 김양곤이, 김계관이, 최영님. 최룡해. 이런 사람은 평생 했죠. 네. 최룡해는 뭐.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대의원은 뭐 10% 정도가 바뀌는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의 역할이 우리가 이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방 갈 때 그 비행기를 공짜로 탈 수 있고 뭐 우등석 뭐 새마을호도 뭐 그냥 타고 이러잖아요. 우전도 공항에 가면 뭐 그 귀빈석을 따로 있죠. 예. 북한도 특권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최근에 대의원이면 기차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차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최고위원회에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그럼 그 사람이 사면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확률이 매우 낮은 거지, 형식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 해주려고 하겠어요? 아주 억울한 거 아니면은. 그리고 열차를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만큼 뭐 지역에서 열차가 보통 북한은 철도가 군대화돼 있거든요. 군사조직화돼 있거든요. 철도가 지나가면 못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열차를 세울 만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그렇게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권리들이 쭉쭉쭉쭉 있어요. 근데 몇 명이나 되나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한 500명 되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한 500.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 지금 300명인데 그렇죠. 북한이 500명입니다. 진짜 지난번에 보니까 480명 되고. 지역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겠죠? 그럼요. 다 있죠. 그리고 직업별로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좀 정해져 있을 테고요. 다 있죠. 예. 그럼 저희가 아는 그 외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에서 이렇게 좀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많이 가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적죠. 북한은 그 체육인들이 몇 명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오히려 강제화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체육인, 문화인, 예술인 정성홍 마라톤 선수도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가 됐으며 인민체육인 징호를 받았으며 그 화란에서 했잖아요. 97년도 마라톤 대회 여자들 거기서 1등을 했는데 북한은 기자가 따라가는 법이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남한 방송 기자가 마이크를 댔어요. 당신은 어떻게 돼서 1등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는가. 우유 한 컵에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뛰어서 1등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 군중이 환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성옥을 따라 배우자라는 영화도 했고 내가 있을 때 영화도 봤고요. 그 인터뷰 내용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다 쌍둥이 나도 장애 배려라 그러고. 그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긍정으로의 감화 교양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의 모델을 내세움으로써 너네 영원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당의 신뢰 속에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만약 경우에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자유가 박탈된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북한에는 뭐 당원실, 이순재 뭐 많아요. 그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늘 시간은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순 선생님 또 김영덕 소장님 오늘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북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